이대로 그냥 세상 탓만 하고 있으면 저는 망해가는 거죠. 그렇죠. 가난하면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총수입으로는 월 1,000이 넘어요. 지금은 빌라는 12채, 이제 아파트로 한 채가 변해갖고 아파트는 2채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들 역전세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투자해서 더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제 주변에 보면 진짜 찐부자들은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인데 예. 한 그때 알려진 게 막 27억 자산가? 예. 그리고 뭐 BMW 타는 환경미화원 막 이러면서 되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조금 어떻게 삶이 많이 달라졌나요? 어때요? 느끼시기에?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유,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책도 쓰시고 예.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이제 네. 강연 같은 것도 좀 많이 불러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방송 출연 같은 데서도 네. 이메일 같은 것도 많이 받고 해서 인생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프롤로그 책의 프롤로그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예.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조금 묵직한 의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무거운데 어떻게 보면 나 같은 놈도 사는데 예. 당신은 더 살아야 된다. 더 살 환경이 더 좋다. 나같이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나름 가난은 벗어났으니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직까진 큰 부자는 못 됐지만 네. 그래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희망이라는 게 있으니 당신도 살으라는 의미에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월 수입이 한 어느 정도였죠? 지난번에도 살짝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월세 수입으로 하면 이제 오해가 좀 많이 생길 수 네. 있어서 그냥 총 수입으로는 월 1,000이 넘어요. 월천. 원래 처음에 작년에 나왔을 때도 예.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을 얘기 안 했어요. 순수익 그냥 400이다. 순수익. 예. 대신에 지금 은행 이자로 조금 줄어든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수입으로 다 대처가 되니까 네. 예.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도 많이 한 채도 빠진 채가 없어서 예. 자산은 더 늘었어요. 뭐 순수입 예. 측면으로 이제 월천. 예. 요 정도면 뭐 성공이라고 해도 되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예.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흑수저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예. 본인도 흑수저 출신이었고 예. 그거를 조금 이겨낸 이야기 지난번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짧게만 좀 해주실 수 있다면. 그냥 어렸을 때는 조금 평범했던 가정.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불안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고등학교 이제 IMF가 딱 닥치면서 이제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면서 같이 이렇게 아파트도 팔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면서 이제 집안에 조금 내가 봐도 어려울 정도로 타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팔고 아버지 암 병원비를 하면서 저도 돈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장기를 좀 팔아서 아버지 병원비에 쓰려고 했었던 사람이라. 네네. 그러니까 근데 어린 나이니까 19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판매하는 것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때. 네. 이제 그런 시절을 겪다 보니까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돈 때문에 억울했던 적이 조금 많이 있었죠. 남들에 비해서는. 이제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하나하나 조금씩 깨달아 가던 도중에 이제 30살이라는 나이에 인생의 바닥을 탁 쳤죠. 30살쯤에. 예. 그때가 그때 외국 나가셨을 때였던 네. 건가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때 뭐 작년에도 해주셨던 이야기긴 한데 뭐 오락실이나 네. 이런 데서 일을 하시고 그래도 제법 그때는 막 돈 좀 버셨다고 했는데 예. 그것도 펑펑 그때는 썼고. 그렇죠. 그땐 어린 나이니까 이제 또 다시 내가 월 1,000을 벌었으면 나는 다른 데 가서도 월 1,000을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신감이 막. 자만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인생의 굴곡이 저는 좀 롤러코스터 같아서 다시 또 이렇게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서도 야근이랑 철야까지 다 했거든요. 돈 네. 때문에 16시간 일하고 잠 한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또 일하고 옷 장사도 했었고 뭐
거의 안 해본 일이 좀 많이 없을 정도로 네. 이제 고된 일만 찾아댕겼죠. 네. 왜냐면 그 고된 일이어야 그 정도의 월급을 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인생의 굴곡이 있었기에 예. 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이런 투자, 예. 월세 수입 이런 걸 더 그럼 갈망을 하셨던 걸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로 저희는 아파트를 한 채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팔고 나서 그 병원비로 다 들어갔단 말이야.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30살 때 나도 이제 많이 다쳤으니까 예. 이거 병원비가 좀 많이 들어가겠다 생각하니까 이거 갖고 있다가 병원비로 내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아파트 같은 걸 자산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다는 치료는 못 받을 지언정 월세 3천에 75만 원이었던 아파트를 매수했거든요. 네, 3천에 예. 75만 원짜리. 예. 그러니까 75만 원 어치에 나는 치료만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는 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든 말든 모르겠고 나는 75만 원만 정 안 되면 치료를 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월 수입, 예. 고정적인 월 수입. 예. 그걸 이제 갈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월 수입이 나오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셨던 거고. 예.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흑수저그러고 잘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이제 한탄을 많이 하고 세상을 좀 원망을 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좀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20대 때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못났으니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고 졸업장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직업은 한정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30살에 다쳐서 오니까 한 일주일간을 세상 탓을 많이 했죠. 그 딱 일주일간. 그리고 나서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세상을 그렇죠. 원망을 해도 세상은 안 바뀌죠. 예. 오히려 나를 망치고 있는 내 자신이 내 생각과 내 몸을 내 자신이 망치고 있더라고. 그런 생각들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책 같은 걸 그때 많이 뒤져봤는데 저보다 어렵게 또 성공하신 분들도 많았고 뭐 몇십억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기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봤죠. 그때는. 좀 생각을 바꾼 뭐 계기라든지 뭐 네. 결정적인 뭐 한마디라든지 그런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그 한마디는 없고 예. 제가 여기서 이대로 그냥 세상 탓만 하고 있으면 저는 망해가는 거죠. 그냥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겠다. 예. 그리고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냥 나가서 예,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네, 세상 탓 해봐야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가난하면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계속 마이너스가 눈앞에 되니까. 가난 정말 없는 사람들은 그 가난조차도 약간 사치지 않나. 가난을 탓하고 있는 것조차도 사치다. 근데 이제 책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금수저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로 했다. 네. 부모 잘 만나 편히 사는 이들을 고가화하지 않기로 했다. 돈이 있기에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렇게 근데 이런 거를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뿌리부터가 다른 거죠. 금수저들.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제가 30살 때 다쳐서 왔을 때 저는 병원비로 몇 천만 원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 친구들만 봐도 월급은 벌잖아요. 네. 마이너스는 안 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부모 잘 만나서 집 아파트 한 채 사준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면 이게 뿌리부터가 아버지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지 나와 나이가 같아서 우연치 않게 동네만 같아서 친구였을 뿐이지 걔랑 나랑 비교하면 끝도 없는 거죠. 아버지 때부터 비교를 해야 되고 그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느냐부터 비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단지 얘랑 나랑 친구라는 입장으로 하나만으로 비교를 대상 해버리면 나한테 발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치남 구범준 님이 예. 그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예, 그렇죠. 어디 막 환경미화원이 BMW 타고 다녀요. 환경미화원이 지금 빌라가 몇 채가 있대요. 예. 저 사람 잘라주세요. 막 이런 그런 민원. 요즘엔 좀 어때요? 마포구청이었나요? 요즘에도 인식은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도 응원해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는 했죠. 지금 참 그러면 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산이 좀 더 늘었나요? 예. 물론 이제 출연한 지는 작년 3월이었으니까 지금 한 10개월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 네. 예.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주택도 늘리고 있고 지금 땅 같은 경우도 조금 매집을 한 게 있어서. 혹시 얼마나 그때 빌라 몇 채라고 했었죠? 그때 빌라 11채였는데 11채였나? 작년에? 지금은 빌라는 12채. 어... 이제 아파트로 한 채가 변해갖고 아파트는 2채로 가지고 있어. 아파트가 원래 하나에서 2개로, 예. 빌라는 11에서 12개로. 예. 땅도 사셨어요? 더? 그 사이? 예, 땅도 조금 이렇게 사가지고. 야, 이거 뭐 이렇게 취조하듯이 제가 여쭤보고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히 월 1,000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나오면 또 이제 직업도 있으시니까 환경미화원 일도 하시고 지금 뭐 잠깐 휴직 중이긴 하십니다만 들어오는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또 이제 계획했던 일들을 또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더 좋은 거겠죠. 예.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다 시세 차익이었잖아요. 아. 분명히 저는 느리게 가는 거 알고 있었는데 또 이런 기회가 또 오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제 다들 역전세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투자해서 더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제 주변에 보면 진짜 찐부자들은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 속된 말로 줍줍이에요? 예. 줍줍은 아닌데 예. 가치가 좀 저렴해진 것들은 많이 떨어져서 나오니까. 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아마 여쭤봤을 텐데 대부분 이제 급하니까 빨리 시세 차이. 그렇죠. 내가 산 것보다 더 올려서 빨리 팔고 싶고 양도 차익 위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월세로 세팅을 해 놓으시는 거고 현금 흐름 위주로 생각을 하시다가 시세 차익이 나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묵혀놓는 거죠. 일단 가치가 저평가돼 있을 때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를 때까지. 안 올라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월세가 계속 그렇죠.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개발이 된다든가 아니면 건설사에서 이제 매집을 할 때 그때 이제 팔고 나와도 되고 안 그러면 재개발을 기다려도 되고. 그 사이에 또 월세 수입은 계속 들어오고.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담배꽁초 투자라고 하는 이제 저평가 발굴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부동산 버전이라는 거고. 그럼 빌라는 계속 늘리실 생각이세요? 저는 계속 늘릴 생각이에요. 그래요. 굳이 투자를 안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돈이 되는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혹시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이자 부담이 커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자 부담이 순간적으로 커질 때는 있죠. 왜냐하면 이자가 이제 올라갈 때면 근데 그 전에 받아놨던 거라 그렇게 막 따라서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그 전에 않아요. 막 고정금리로 받아놨던 거라. 고정금리로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정금리가 아니더라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마지막에 봤을 때는 급격하게 올라간 게 있는데 대신에 시간이 계속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계약할 때 월세도 분명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오르는 만큼 월세도 오른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어서 세입자한테 전가는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전가를 해야겠죠. 이제부터 재계약 되는 것들은 조금 사정 얘기해서 이제 조금씩은 올릴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뭐 그게 시장이니까요. 그게 시장 원리니까요. 처음에 그 빌라 투자를 시작하셨던 게 얼마 가지고 시작하신 거였죠? 좀 마이너스 1억으로. 마이너스 1억? 그러니까 대출로? 원래 한 5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그 돈은 있었지만 부동산에 처음에 총알을 쓰진 않았죠. 주식에 그냥 넣어놓고 그다음에 통장에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렇죠. 왜냐하면 분간을 했죠. 주식 투자랑 내 현금 비중이랑 부동산이랑 해서 부동산에서 망하면 저는 노동을 통해서 메꿔 늘 생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니까 돈이 섞이긴 했지만 처음부터는 계속 구분을 했어요.
그 빌라 투자를 처음 하셨을 때 예. 이게 누가 옆에서 좀 코치를 해주거나 예. 가르쳐주거나 막 그랬었나요? 예, 뭐 조언 받은 부분도 있죠. 왜냐면 뭐 유튜브 같은 거에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 또 물어보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첫 시작이 사실은 이제 첫 발에 떼기 어렵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빌라 또 경매로 예. 해야 싸게 사는데 경매는 또 그만큼 뭔가 조금 블라인드 효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서 뭐 열어볼 수도 없고 누가 예. 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명도가 잘 될지도 모르는 거고 예. 이 책에도 보니까 처음에 경매 네. 낙찰 받은 다음에 명도 때문에 고생하셨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제일 첫 번째 사례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 처음에 이제 반지하라고 낙찰을 받았는데 네. 한쪽의 벽면에서 봤을 때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1층 아니면 2층 경사가 있기 때문에 아 경사가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지하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봤을 때 그렇게 습하지가 않았어요. 아. 햇볕도 잘 네네네네. 들어왔었고 네. 쾌적한 환경에 다만 층수만 조금 낮을 뿐. 예, 반대편에서 보면 또 1, 2층이 될 수 있는 빌라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빌라를 겉 외향만 보고 외향도 보고 안에도 살짝 열어는 봤었는데 가격 대비해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월세가 한 35에서 3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들어간 건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제 노인분이 계시니까 독거노인이 예. 계셨구나. 예. 노인분이 계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명도를 하면 내가 나쁜 놈이 되고 명도를 안 하자니 내가 은행이자 손해보고. 8만 원 정도를 계속 내야 되고 예. 근데 제가 자선 사업하려고 경매를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최대한 저도 이득이 되고 최대한 그 계신 분도 배려를 해드리자. 네. 예, 이런 마인드로 처음에 명도를 접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행히 주거급여라는 상품이 있어서 제가 그걸로 좀 해결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네. 월세 낼 능력이 안 되면 네. 3개월을 집주인한테 못 냈잖아요. 네. 월세를. 그러면은 정부에서 집주인한테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주는. 와.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예, 있나요? 예, 그런 있어요. 제도가? 그럼 계속 무한정으로 줘요? 아니면 무한정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그- 그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나가지 않는 이상. 아,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예, 지금 그러면은 12개 이제 빌라를 예. 갖고 계시는 중에서 좀 힘들었던 사례들도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힘들었던 사례도. 이제 이게 명도가 사실 이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깔끔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계속 들쭉날쭉 하는 것 같아요. 빌라 받을 때마다 쉬운 거는 문자 한 통 아니면 전화 한 통으로도 됐던 빌라가 있는 반면에 이제 억지로 막 술 먹고 막 욕하고 그러는 분들이 세입자 있죠. 중에 간혹 예, 있죠. 예. 난 못 나가겠다. 예. 이제 집이 망했으니까 그죠? 예. 낙찰 받은 사람한테 욕을 하죠. 어. 이제 재수없는 놈이 받아서 나를 쫓아낸다. 네네네네. 이렇게 술 먹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네. 결국엔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명도할 때 포인트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근데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집주인이 아니면 그의 가족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안 그럼 그 동네의 반장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집이 어려워져 있으면 빌라도 분명히 요즘에는 괜찮은 빌라들은 관리비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럼 이제 동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압력을 조금 이렇게 하게끔 만들죠. 나가셔야 된다. 예, 이런 빨리 식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관리비를 빨리 받으셔야 된다. 어. 예, 그러면 내가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일종의 그쪽 그 빌라 주거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정작용이 네,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경매 이후에 이런 명도 과정이라든지 네. 그 집 상태를 이제 모르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빌라 사는 것도 사실은 좀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데 네, 경매를 통해서 그 집을 이제 사는 거 낙찰 받는 거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네. 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게 과연 뭐 때문에 어려울지는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돈이거든요. 수리비. 음. 수리비잖아요. 네. 그럼 수리비를 어느 정도 내가 예측을 하고 들어가면 불안하진 않거든요. 아 미리 그렇죠. 미리 감안을 네. 해서 그래서 남으면 좋은 거고요.
남으면 그 다음 빌라에 또 쓰면 투자가 되는 거고. 가능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는 하거든요. 무조건 제가 다 맞다는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 채를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조금씩 더 책정을 해놓으면 이걸 안 쓰더라도 지금 안 쓰더라도 다음 빌라에서 내가 누수라든가 그런 걸 예측 못하는 그런 게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면 그 돈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어려울수록 어려운 물건일수록 그래서 싸게 나오는 거다. 그렇죠. 더 싸게 사야 되죠. 더 싸게 사야 하고. 어려운 물건이면 더 싸게 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뭐 이렇게 유찰 될 때마다 좀 한 번씩 더 내려가긴 할 텐데 최저 입찰 단가가 한 20%씩 내려가네 한 번에. 뭐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서울은 20%, 이제 경기도권은 30%씩 내려가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최저 입찰가보다 더 굉장히 많이 싸게 샀던 케이스 뭐 이런 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시세가 2억에서 2억 2천 정도 가는 빌라가 있었는데 그래도 1억 2,600에 샀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빌라가 2억 5천에 전세가 낮이는 빌라여서. 오, 그래요? 몇 년 전?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2년 전에 2억에서 2억 2천 하던 걸 1억 6,500에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월세가 1000에서 90 정도 나오니까. 1000에 90. 예. 이야. 대출 이자가 올라갔더라도 내가 좀 덜 남을 뿐이지 안 남진 않는다. 요것도 그러면 당시에 좀 경매 좀 한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간 꺼려지는 물건이었었던 걸까요? 한 두 채 1억 2,600에 두 채를 받았었는데 한 채는 약간 수리에 있어서 꺼려졌던 물건이고 한 채는 누가 봐도 좋은 빌라였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때 이거 한 채는 단독 낙찰을 받은 적도 있고 또 한 채도 어차피 똑같은 비슷한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전세가가 2억 3천이었는데 그래도 1억 2,600에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1억 6,500에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 네. 그러면 순수하게 본인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을 좀 끼고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자기 이제 요즘에는 또 자기 신용도 보고 DSR도 보고 하니까 대출이 이제 80% 나왔다는 가정 하에는 수익률이 20%가 넘거든요. 그러면 굳이 안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기가 이제 채수가 조금 많이 있거나 그럼 DSR에 걸리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수익률도 당연히 낮아지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구조인데 물론 이제 구범준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월세 수입도 DSR에 산정이 되는 그 수입으로 산정이 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게 DSR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리지갑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산정이 가능한데 월세 수입이나 사업 수입이나 아니요, 다른 거 일으키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출 받을 때. 대출 받을 때. 그러게. 그러면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1억 6,500짜리를 사실 때는 대출은 얼마나 받으세요? 구범준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나오죠. 지금 다주택자니까. 그러면 당시에는 이거는 그냥 거의 다 자기 자본으로 사셨던 거예요? 1억 6,500짜리 두 개를? 아니요. 그때는 대출이 나왔던 그 지역이어서. 그때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대출 규제가 됐잖아요. 대출 규제가 없는 곳, 없었던 곳 그런 기준으로. 예.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제 지금 요걸 알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출을 끼고 사시는 게 낫겠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이에요. 지금은 금리 때문에 아마 그런 빌라를 좀 찾기는 전보다는 조금 어렵긴 하나 저도 저번 달에 낙찰 받은 게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수익률은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이 질문을 던졌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라 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출을 끼고 그렇죠.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고 들어가야 수익률이 극대화되는데 요즘 원체 이제 고금리 시절이고 DSR 같은 대출 규제도 심하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요거는 이제 물건마다 다 계산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걸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80%가 나오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되면 월세 수익 계산해서 수익률 20%나 아니면
저 마진으로 해서 16% 나오면 저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저 수익률로 한 16% 예. 정도 보시는 거예요? 뭐 이게 뭐 16%로 보시는 기준이 있나요? 왜냐면 대출을 받았을 때 16% 정도면 내가 그냥 원금으로 투자했을 때 주택 같은 경우는 6에서 7%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6에서 7%. 예. 그렇죠. 요즘 뭐 채권 수익률만 해도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시대여서. 예. 근데 그 정도 수익이 안 나오고 투자를 하는 거면 좀 바보 같은 투자가 아닌가. 예. 대출을 받을 때 16%고 이제 현금으로 했을 때는 이제 6에서 7% 정도. 그러니까 예. 내 자기 자본만으로 할 때는 6, 7%. 그렇죠. 대출 받아서 레버리지까지 쓰면 물론 이자 비용하고 상수 시켜서 남는 게 16% 예. 돼야. 예. 예전에는 20%였는데 20% 되는 물건이 요즘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게. 아마 요거는 왜냐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빌라 투자를 사실은 좀 관리하기도 뭐 복잡하고 낙찰 받으려면 또 이것도 보면 왔다 갔다 거리고 뭐 그렇죠. 명도하기도 복잡한데 그러면 수익률 내가 따따따따 해서 요즘 예금금리도 예. 5% 준다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하실 테니까